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한 여배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독재자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안방극장을 휩쓸었던 신인 배우가 있었는데 그녀는 송유나와 자태현을 제치고 KBS 슈퍼탤런트 대상을 거머쥔 인물이었습니다. 시청률 60%를 기록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유부남과의 불륜, 비자금 스캔들, 그리고 중혼 논란까지 겹치며 화려했던 배우 권력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그녀, 바로 박상아입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상아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1985년 중학교 1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보낸 10대 시절,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91년 미스 남주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어 미스 아시아 USA 대회 등 여러 미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1993년 박상아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의 화려한 경험을 뒤로하고 배우의 꿈을 품고 귀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SBS 공채 3기 탤런트 오디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고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생활한 탓에 한국어에 서툴렀으며 연기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해 세계적으로 연기를 배우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995년 3월 25일 그녀의 인생을 바꿀 무대가 열렸습니다. KBS 슈퍼탤런트 선발대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고 쟁쟁한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에 재학 중이던 송유나, 서울예전방송연예과의 차태현, 그리고 중앙대 영화과의 박상아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길은 미국에서 다져진 시원한 이목구비와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을 갖춘 박상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금상을 받은 송유나와 은상을 받은 차태현을 제치고 대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상아는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당분간 연기라는 한 우물만 파고 싶다. 김혜자 선배 같은 연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하며 열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데뷔와 동시에 인생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1995년 방영된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재벌집 철부지 딸 하성란 역을 맡아 배용준과 남매로 호흡을 맞추었고 이 드라마는 시청률 60%를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드라마 8월의 신부와 영화 고스트 맘마 등에 연달아 출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지만 관객들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2001년에는 사극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왕건의 첫 번째 부인 역을 맡아 단아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녀의 영역 확장이었습니다. 당시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흔하지 않았지만 박상아는 달랐습니다.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 아침을 달린다, 출발 토요대행진 등의 MC를 맡아 털털한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연기뿐 아니라 예능까지 가능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박상아는 가장 잘나가는 신인 배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주최한 책 모임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을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임의 일원으로 만났고 골프도 치고 식사도 함께하는 평범한 지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두 사람의 열애설이 터지면서 언론은 크게 떠들썩해졌습니다. 잘나가는 배우와 전두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화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재용이 유부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1988년 포스코 박태준 회장의 딸과 첫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1992년 공무원 출신 최정희 씨와 재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상아는 강력히 부인하며 책 모임에서 소개로 만났을 뿐 소문이 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분은 유부남인데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열애설 해명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전재용은 훗날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모임의 일원으로 만났는데 열애설이 터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발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박상아의 연기 활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001년 MBC 드라마 결혼의 법칙을 마지막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03년 초까지는 몇몇 광고와 예능 프로그램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3년 10월 박상아는 예상치 못한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정체불명의 167억 원을 발견했고 이 돈이 전재용의 비자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깊어졌고 박상아가 2002년 3월부터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전재용과 함께 여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3년 3월 달은 각각 미국으로 출국했고 결정적인 증거로 전재용의 비자금 일부가 박상아와 그녀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박상아를 전재용의 내연 피암으로 보도하며 화려한 배우였던 그녀가 어느새 비자금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재용은 혐의를 부인하며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받은 18억 원을 외할아버지가 관리해 옌 67억으로 불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전재용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박상아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2004년부터 3년 동안 그녀는 자취를 감춘 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월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 박상아가 전재용과 미국에서 결혼한 것 같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재용은 언론 인터뷰에서 두 번째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했다. 박상아와는 사실상의 관계라며 1999년부터 두 번째 부인과 별거했고 2007년 2월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2012년 한 재미 언론인이 자신의 책에서 2003년 5월 12일 전재용과 박상아가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기 4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3일 후인 5월 15일에는 미국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2003년 전재용이 찾아와 박상아와 결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살라고 조언해 실제 그렇게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혼이었고 미국 혼인신고서에 현재 결혼 상태 질문에 전재용이 거짓말을 한 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박상아가 2003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주택을 구입하고 2005년에는 캘리포니아 뉴포트에도 집을 샀는데 모두 미혼이라고 신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두환 비자금 조사로 재산이 차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7년 5월 박상아와 전재용은 득비리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딸에게 고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7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헤이라티누스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을 피하려 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된 박상아의 결혼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약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큰딸이 2006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공식적인 한국 결혼식보다 1년 전에 이미 아이가 있었던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박상아와 전재용 부부는 세금 7,628달러 중 68달러를 납부하지 못해 캘리포니아에 구입한 저택이 압류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백억대 재산을 가진 이들이 100달러도 안 되는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2013년 2월 박상아는 현대가의 며느리 노현장과 함께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였습니다. 박상아는 영어 유치원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편법 전학시켰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명품 가방과 신발을 신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구치소를 찾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재용은 27억 원 탈세 혐의로 벌금 약 40억 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수감된 상태였으며 당시 일당 400만 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1년 3월 5일 18년 만에 박상아가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전재용과 함께 출연한 것입니다. 전재용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감 생활 중 찬송가가 들려와 눈물이 나고 출소 후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 현재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아도 이에 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나 싶었지만 지금은 남편을 내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 마지막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과거 일들로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비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방송은 약 3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여론은 좋지 않았고 다시 보기 영상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박상아를 둘러싼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재용의 아들 전후원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족들의 비리를 폭로한 것입니다. 전후원은 박상아의 아들이 아닌 전재용의 두 번째 부인 최정혜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박상아에게는 의붓아들이었던 셈입니다. 전후원의 폭로는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박상아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암 수술을 받으며 병마와 싸웠고 전후원은 어머니가 아프셔서 내 삶이 없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박상아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우리 형제를 내쫓으려고 못살게 굴다가 사람들 앞에서는 의붓아들에게 선한 척 연기했다. 정말 위선적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상아는 전후원을 상대로 약 4억 8,200만 원의 주식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전후원의 어머니 최정혜는 SNS에 글을 올려 박상아가 우원에게 4억 8천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어와서 우원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만약 그가 죽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며 울먹였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극동방송 출연 이후 박상아가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같은 해 11월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로 별세했고 11월 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빈소 앞 명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영, 삼남 전재만, 딸 전손의 이름이 올라갔고 첫째 며느리 전도경의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 박상아와 셋째 며느리 이윤희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유족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고 장례식장 측도 가족이 많으면 첫째 며느리만 적는 경우가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남았습니다. 과연 단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전두환 일가 내에서 박상아의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을까요? 11월 25일 장례식 사흘째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박상아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는 모습이었고 남편 전재용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녀의 표정은 무뚝뚝했습니다. 한때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화려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후원의 폭로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었으며 전두환 일가 내부의 깊은 균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후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할아버지 재산을 큰아버지가 모두 가져가면서 현재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박상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2021년 11월 전두환 장례식 이후 박사마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겼고 2023년 3월 전후원의 폭로가 터졌을 때도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언론에 대한 요청이나 해명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박사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도 한 교회에서 여전히 집사 직분을 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재용의 목사 준비를 여전히 내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고 1990년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빛났던 그 박사나는 이제 권력과 비자금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신인 배우였던 그녀의 이야기는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선택과 그 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역사를 기록합니다.